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닉네임 지금 저 유튜브 채팅창을 도배하신 분, 우리 기가 막힌 인생님께서 이야기를 적으셨는데, 이거를 제가 좀 복사해 봤어요. 그래서 글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살고 있는가 궁금해서 장문의 글을 남겨볼까 합니다. 올해 39살이고요. 내년에도 39살이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년에 39살인 게? 내년은 40살이죠. 자, 국가에서 1년의 시간을 더 줬으니까요. 아, 뭔지 알겠는데, 지금 평택에 4억 정도 되는 집 자가를 구하고 G70 타고 다닙니다. 월급은 세후 400 정도 받고요.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이 낮은 타입인 듯 싶습니다. 스스로는 자존감이 강한 줄 알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내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혼식장 나왔는데 준비하고 나오니까 힘이 드네요. 주변 소개도 두세 번 만났는데 기가 막히네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G70이 필요합니까? G70이? 근데 월급이 적게 받는 건 아닌데 G70 타면 좀 돈이 많이 나가시겠네요. 예. 그리고 저 차를 일시불로 사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할부로 사신 것 같아. 할부면 왠지 남지 않았을까? 할부 없다고요? 뭐 자기 돈으로 사는 거니까. 근데 왜 만족을 못 하는 거죠? 자존감이 낮다. 내 집도 구했고, 내 직장도 있고, 차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뭐 굶어 죽을 일도 없고.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이 낮은 타입. 근데 이런 말은 존재하잖아요.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이 낮은 타입. 둘 다 낮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둘 다 낮아요. 네. 이게 사람들이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자존심이 강한 게 아니라 자격지심이 강한 거예요. 네. 자격지심이 강한데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과의 어떤 그런 기대치와 어떤 나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거예요. G70을 탔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끌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맞다. 나 보통 내기 아니다. 나 무시하지 마라. 이겁니다. 남자분들이 보통 이 자격지심을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잖아. 솔직히 G70 올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솔직히 뭐 K5 정도 몰아도 되잖아요. 뭐 아무리 몰아도 그렇잖아. 맞잖아요. 이거 몰아도 뭐 일하는 것에 대해 지장 없잖아요. 아니면 뭐 소형 SUV 몰아도 되잖아. 뭐 셀토스나 뭐 트레이블레이저나 몰아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가격이 훨씬 더 나고 유지가 많이 드는 G70을 하는 거는 봐라. 내가 G70 몰아도 일 잘하고 댕긴다. 왜 나 같은 사람 몰라보냐 이거예요. 특히 남자분들이 이거를 자동차로 가려버리잖아. 안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라 자격지심은 있는데 자격지심이 강한데 이제 그걸 이제 자꾸 이제 외부적인 걸로 포장을 하다 보니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네. 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있잖아요. 자꾸 남들에게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남들은 남일 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39이 남자 입장에서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 그 나이 먹도록 아직 집안치 없고 앞가림 못하고 부모님 석석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집안 사정이나 내부 사정이라는 게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하고 다 잘 사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자기 어떤 내부적인 얘기나 치부를 잘 안 드러내잖아요. 정말 안 드러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문제없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카푸어도 겉으로 보면 굉장히 유능하고 뭔가 그 나이 때 성공한 거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알맹이를 제대로 딱 까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저는 있잖아요. 능력이 되고 벌이가 되는데 차를 사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능력도 안 되고 벌이도 안 되는데 그 살려고 해가지고 자신이 어떤 그 자격지심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지천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한 차 끌만한 능력이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차 그냥 내가 좋아하면 장땡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자분들이 난 자격지심이 굉장히 세다고 생각하는 게 난 여러분들이 어떤 차를 몰아도 괜찮아요. 어떤 차를 몰아도 되는데 자꾸 차를 가지고 그 사람의 계급과 능력을 따지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 우리나라 사람한테 그만큼 자존감이 그냥 지하 안반수예요. 지하 안반수. 지하에서 아직 올라오지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처럼 자동차로 이 사람 남자의 모든 것을 막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막 저울질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저는 있잖아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웃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차를 타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설령 뚜벅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 거에 기죽지 마세요. 그런 거에. 어? 그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존감 낮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동차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뭐 CC 같은 거 특히 남자들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CC. 특히 제네시스가 남자 입장에서 그거잖아. 약간 그러니까 능력남이라는 어떤 그런 프라이드 심어주는 자동차잖아요. 어, 내가 진도백이다. 나 보통 내기 아니다. 내가 남자 중에서는 좀 그나마 좀 능력 있다. 이걸 봐달라는 의미가 강한 차 아닙니까? 이 G 시리즈가. 근데 꼭 그렇게 타야 되나? 그냥 내가 만족하고 타면 안 되나요? 그런 걸 그냥 볼 거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족해서 타면 안 됩니까? 저는 그런 게 싫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뭐 남들한테 이 차를 탔으니까 좀 봐달라 이런 게 너무 싫어. 예.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면 현기차 잘 많이 사는 것도 왜 많이 사는지 아십니까? 뭐 쉐보레 르상시 같은 것도 좋은 차 많아. 근데 그런 차 타면 손가락질 받으니까 안 사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손가락질 받는 것도 있으니까. 예. 자꾸 그게 남들한테 자꾸 막 관심 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 생긴 팩폭으로 좀 하나 해드릴까요? 이렇게 자꾸 관심 인정 욕구를 너무 남들한테 자꾸 뽐내고 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서 뭔가 만족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공허한 거야. 공허하다니까요. 뭔가 인정을 못 받으면 내가 이걸 뭔가 괜히 샀다는 느낌 들기도 하고 가끔 내가 이 차를 몰아도 되는 놈인가? 라는 생각 듭니다. 내가 좋아서 타는 거면 이게 뭐 자격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그런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타가지고 뭐 이 차에 들어가는 어떤 부대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타면서 승차감이나 아니면 성능적인 부분에 불만이 없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왜 자꾸 남들한테 허락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안 그래요? 내가 yes 면 장땡이에요. 내가 yes 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결혼이 밥 먹여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특히 남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좀 저 나이 때 남자분들이 굉장히 뭔가 유기적인 그러니까 책임감이 굉장히 만렙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남자라면 당연히 처자식을 보필하지 알아야 그게 진짜 남자라는 그런 어디서 배워먹은지 모르는 유기적인 진짜 개쓰레기 같은 이 쌍놈의 마인드가 굉장히 다 탑재돼 있어요. 제가 좀 세게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나 이게 굉장히 한국 남자들이 굉장히 뭔가 너무 꽉 쥐고 이걸 억누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 이 족쇄에 좀 풀면 안 돼, 이거? 뭔가 한 가정을 책임지고 내가 어떻게 이세를 거느리고 내 식구를, 만들고, 내가 이 사람들 책임져야 난 남자고 난 대한민국 살고 있고,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 그것도 있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고 정말 가정을 잘 이뤄야 되는 건데
요즘에는 그런 변수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객관적으로 봐도. 여러 사례를 봐도 많잖아. 기가 막힌 이생님, 또 그분 얘기 안 할 수 있는데, 그분 계속 까이는데, 화요일날 고민사연 보셨죠? 그건 내가 봐도 잘못된 거야. 가장이 뭔데요? 가장이 그렇게 대단한 거야? 어? 가장 못한다고 해서 남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장 못한다고, 가장 노릇 못하고, 뭐, 내가 결혼 못해서 내 식구 못 거린다고 해서 그게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이 부정당해야 될 이유입니까? 아, 요즘이나 세상이라는 게 뭔가 노력으로 무조건 되는 거야? 오히려 억지로 그런 걸 가정을 만들려고 했다가 골로 가는 사회도 비일비재하잖아, 요즘에는. 어? 차라리 어설픈 사람 만날 것 같으면 안 만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 아니, 가장 노릇하는 건, 가장이 가장 노릇,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도 좋은 배우자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갖췄다고 상대방이 안 되는데 그걸 맞춰주는 게 말이 돼요?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여자분들이 지금 뭐 메타인지 못하고 앞가림 못하는데 결혼식장 나가가지고 남자들 들먹거리는 거. 남자들이 잘못했다고.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 받아주는 사람이. 아직도 여자들은 그런 걸 받아주는 사람이 분명히 이 결혼식장에 존재할 거라는 미련을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믿음이 깨져버리고 있잖아요. 어? 인생도 그렇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결혼식 자리 가서 여자들이 더 고달파요. 훨씬 더 고달파. 기가 막힌 인생인데 생각해보세요. 그 선자리 나왔을 때 왜 님이 F 신청 안 하고 왜 그 사람 안 잡으려 했겠어?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을 데리고 가면 내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저 사람은 나도 나이가 많고 나도 이제 어떤 결혼식이 지났고 어? 나도 홍기가 좀 지났긴 하지만 저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나보다 더 심각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지금 저 지경까지 갈 수 있는지 뭔가 의심이 드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왜 저 사람들을 내가 먹여 살리고 구제시켜줘야 되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나야 뭐 이 자리 박차고 나와서 혼자 산다고 해도 살 수 있어. 근데 과연 저분들은 이 만남이 성사 안 됐을 때 과연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결혼을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가 막힌 인생님이 많이 결혼한다고 치면 사실 여자 직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400이 적게 버는 건 아니지만 많이 외벌이가 됐을 때는 좀 빠듯하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다 대출금도 있잖아. 1억 5천이 남았다는 거는 저희 400에서 한 150 정도는 집 갚는데 계속 꾸준하게 돈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혼자만 벌어가지고는 이 결혼 생활 영위하지 못하니까 여자한테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마인드인데 근데 막상 만나보면 저 여자들이 만약에 내가 결혼한다고 접근했을 시에 분명히 결혼식 올리면 직장 그만둔 사람들이 태반이란 얘기죠. 그 모르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게 내가 이 생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떠안아야 되고 내가 만약에 그 밖으로 못하면 내가 뭐 가장너도 못한다고 뭐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그게 게 보이니까 아 이 사람과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들이 자꾸 그런 그 이 유기적인 마인드 세뇌다가 뭐 남자가 뭐 가정을 책임지고 책임져야 이런 레파토리 더 이상 가스라이팅 안 되겠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너 우리가 난 불쌍하다 생각하는 게 저 나이 때부터 불쌍하다 생각하는 게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했으면 주변 어른들이나 삼촌들이나 부모님들한테 숙부님들한테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정말 지독하게 당했으면 이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20대 친구들은 안 그렇잖아. 아예 그 나이 때는 처음부터 결혼을 포기한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무 막 억지로 막 그렇게 막 하려고 강박관념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거야. 아직까지, 내 인생을 즐기거나,
나 자신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싶다기보다는요, 그냥 이 나이 때 되면 의뢰 결혼해야 되니까 그런 책임감의 의식이 난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요즘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정말 결혼해서 행복한 건지 의심이 드는 것도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행복해서 결혼하는 건지 그냥 등 떠면서 결혼하는 건지 좀 헷갈리는 분도 좀 있고요. 그 결혼하고 나서 잘못된 케이스도 요즘에 좀 많이 등장하니까. 어.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결혼이 내 인생의 어떤 사람의 어떤 절대적인 인생의 뭐 행복이 넘버원이 이제 절대 아니라는 거. 누군가한테 넘버원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꿔야 돼. 결혼하고 싶으니까 아니라 정말 짝이 있으면 결혼하는 거고 뭐 아니다 싶으면 지금 사는 거고 그렇게 가야 돼요. 남자들도 불쌍한 게 그런 거야. 얼마나 쓰레기 많이 받았으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할까? 아니 대도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할까요? 결혼 안 해도 즐길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 안 하고 혹시라도 혼자가 되었을 경우에 그 나머지 인생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여기에 대한 어떤 공부라든지 자아 실현이 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자꾸 뭔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자꾸 꽂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난 묻고 싶어. 지금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 인생 즐기고 사는 건지 난 묻고 싶어요. 진심으로. 그냥, 그냥 혼자 사니까 그냥 사는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닌지 난 그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린 나이 때 부모님한테 간섭받고 경제적 능력도 없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원조하고, 그랬었잖아. 근데 지금 기가 막힌 선생님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에 탈피해가지고 나는 내 돈으로 어떤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까지 왔어요.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완전한 상태로 왔단 말이죠. 근데 왜, 어, 뭔가 내 인생을 뭔가 즐긴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걸까? 그게 왠지 아세요? 하나 얘기할까요? 뭐 이 말이 뭐 혹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 그래. 본인만의 색깔이 없으니까. 본인만의 아이덴티티가 없으니까. 예. 저는 사람마다 이 자기만의 색깔, 고유한 색깔, 자기만의 넘버, 예. 자기만의 어떤 정체성이 확실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뭔가 획일화돼 있는 것 같아. 자동차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 자동차 색깔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길만 가보면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 결혼하는 것도 봐봐. 굉장히 똑같은 보편적인 것 중에 하나잖아. 왜 똑같이 못 살아서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똑같은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똑같은 환경에 일하려고 똑같은 지역에 살려고 하고 왜 똑같은 자동차에다가 똑같은 라이프 방식 자꾸 다 취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게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많이 느끼는데 왜 안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 틀 안에서 자꾸 못 벗어나려고 틀 안에 있으면 굉장히 힘든 게 뻔해 보이는데 왜 벗어나는 걸 왜 두려워할까? 벗어나야죠. 어? 벗어나려고 하고 그걸 이제 후대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에 각자 자기만의 색깔이 있으니까 그 색깔을 찾아가며 살면 된다고. 인생에 꼭 정답은 없다. 꼭 남들 눈치 봐가면서 남들 시선과 어떤 그런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틀에 자꾸 막 그렇게 끼워 맞춰 살면 뭔가 내가 갖추고 살아도 뭔가 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 아버지의 삶을 봐도, 부모님 삶을 봐도 알 수 있잖아. 맨날 똑같이 막 밤새도록 일하고 자식만 책임지고, 어? 집에 오면 자기 바쁘고, 대화는 없고. 우리가 봤던 부모님의 결혼은 그런 모습이에요. 무뚝뚝하고, 자식하고 속 깊은 얘기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적막한 그냥 고연만 흐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결혼을 정말 뭐, 할 수 있으면 해도 돼. 근데 왜 자꾸 갈망을 하는 거야? 갈망할 만큼의 소중한 가치인지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뭐, 결혼할 수 있는 짝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짝이 없음에도 자꾸 나는, 자꾸 갈망을 해야 되는 건지, 자꾸 거기 꽂혀야 되는 건지 묻고 싶어요. 저는 그런 것들에 자꾸 묶여 있을수록 정작 본인의 어떤 추구하는 어떤 삶과는 좀 멀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자꾸 그런 애 결혼하고 싶고 거기에 목매수록 내 삶에 집중을 못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자꾸 겉도는 거니까. 뭔가 내가 열심히 사는 게 뭔가 부정당하는 거고. 자꾸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기가 막힌 인생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너무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네. 불꽃 같은 연애를 해본다고 하는데 불꽃 같은 연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전설적인 연애를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 정해진 노선의 틀에 막혀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고 여가하는 거예요. 왜 드라마를 보고 여가하냐? 그런 사랑은 현실에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오히려 작품으로 배우들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지. 일반 사람들이 할 때는 뭔가 서먹하거나 유치하거나 잘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기가 막힌 인생님, 본인 인생에 충실하시고 더 열심히 사세요. 즐기면서 사세요. 네. 그리고 자꾸 남들한테 평가받고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 네. 뭐, 정말 원하는 짝이 나오고 정말 맞으면 결혼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꼭 목맬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